자,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기 위한 자바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은 여러 번 진행이 될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자바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간단한 화면에 안녕하세요 정도를 출력시켜주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화면에 조금 크게 해볼게요. 그래서 자바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바를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제가 이제 윈도우즈 10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즈 키 더하기 R 키를 눌러서 실행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R 키 눌러서 실행창을 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알키 누르면 실행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열기란에다 cmd란 이름의 cmd란 이름의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해서 윈도우즈 키 더하기 R 키를 눌러서 실행창을 연 다음에요. 실행창의 열기 메뉴에다가 cmd를 입력하고 확인. 자, 그럼 cmd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자, command.exe 파일이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 명령 프롬프트가 열립니다. 도스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change 디렉터리 cd 한 칸 띄고 백슬래시를 해주게 되면 자, 제일 위로 가고요. 클리어 스크린 cls 엔터 쳐서 화면을 조금 깔끔하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바를 다운로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행창 연 다음에 커맨드 명령을 쳐서 명령 프롬프트 즉 도스창을 열고요. 자, 그럼 자바를 다운로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바 다운로드는 제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냥 웹브라우저 열고 하셔도 돼요.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다가 https 또는 그냥 worldwideWeb.google.com 구글을 열면 돼요. 익스플로러 명령을 통해서 구글 사이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 사이트가 열리고요. 이렇게. 자, 그럼 웹브라우저 열고 구글 사이트 한 다음에 구글에서 자바 다운로드를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다운로드라고 뜨고요. 자, 그럼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왕이면 영문으로 타이핑할게요. 그래서 자바 다운로드 영문으로 검색하게 되면 java.com 얘를 통해서 검색을 해도 되겠고요. 또는 자, 자바 SE의 다운로드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해 주셔도 됩니다. 방법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바를 개발할 거니까 자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바를 사용하면서 자바를 개발할 거니까요. 자바를 사용하는 목적만 했을 때는 그냥 자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링크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자바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거니까요. 자바 SE의 다운로드 요 링크를 타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라클닷컴의 테크 이제 등등등 요 경로는 외울 필요 없고요.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바 SE 다운로드 링크를 찾아 들어오시면 돼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자바 SE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링크가 뜨는데요. 자, 그러면 자바 SE 다운로드에 이 자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사용자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고요. 쭉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버전이니까 윈도우즈 X64 64비트 버전이니까 얘를 다운로드 받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이제 8 또는 8U112 버전도 있네요. 더 높은 버전도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 받을까요? 얘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강의를 보는 시점에서는 이 번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겠죠. 예. 자, 그럼 얘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요.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 파일, exe 파일,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버튼 눌러서 실행. 자, 그러면 이렇게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8 업데이트 112 버전을 64비트용으로 설치하는 창이 뜨고요. 어쨌든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8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기본 폴더는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 자바에 자바 JDK 1.8.0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예, 자바 8에 JDK는 1.8.0 버전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버전 눌러서요. 자, 자바를 설치를 하고요. 대상 폴더는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바 폴더에 자바 런타임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기본 값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자바가 설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고요. 자, 자바 설치가 완료가 자바 SE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네요. 그냥 마침 버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자바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잠깐 들어가 보면 change 디렉터리에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 들어가서 change 디렉터리에 자바 폴더에 들어가서 dir 열어보면 이렇게 자바 jdk, 자바 jre 이렇게 들어있네요. 우리는 이제 디벨롭먼트 킷이니까 자, 실행 환경이냐 개발 킷이냐 이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change 디렉터리 jd 탭 눌러서 이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dir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bin 폴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bin 폴더 들어가서 다시 dir 열어보면요. 이렇게 많은 실행 파일들이 들어있네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에 띌 거는 java.exe 파일이 있고요. java c.exe 파일이 있습니다. 자바는 이제 말 그대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파일이고요. 자바 C는 컴파일러, 자바 컴파일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바 파일을 이제 컴파일 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자바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자바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용법이라든가 이렇게 등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바 C를 실행 한번 시켜보면 자바 컴파일러상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cd 다시 한 칸 띄고 백슬래시 엔터 쳐서 여기서 자바라는 명령을 실행시켜 볼까요? 근데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된다는 거는 자바라는 그 실행 파일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 경로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경로에 들어있다는 거죠. 요만큼을 블록 씌워놓고 엔터 치면 참고적으로 엔터 치면 얘가 카피가 돼요. 참고적으로 이렇게요. 예, 참고적으로 이렇게 넣으면 카피가 되긴 해요. 예, cd 다시 백슬래시로 클리어 스크린 cls 엔터. 자, 어쨌든 자바라는 그 자바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는 해당 자바의 설치 폴더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거를 일단은 모든 그 C 드라이브가 됐던 D 드라이브가 됐던 모든 그 폴더, 모든 위치에서 해당 자바 명령어, 자바 컴파일러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윈도우즈에서는 패스에다가 시스템 패스라고 해서 시스템 변수에다가 얘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요. 바로 자바 컴파일러를 모든 드라이브, 모든 폴더에서 호출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패스를 설정한다라고 해요. 이제 예를 들면 패스를 설정한다고 해요. 패스. 현재 패스라는 명령어만 타이핑해 보면
이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명령어들은 바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명령어들은 바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역에서. 근데 좀 전에 제가 설치한 자바 관련된 폴더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윈도우즈 운영체제니까요. 컨트롤 제어판을 열고요. 시작의 모든 앱의 제어판을 선택하고요. 그걸 명령어로 입력하면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명령어를 사용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컨트롤 명령어 엔터 쳐서 자, 이렇게 제어판을 이제 띄워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제어판에는 뭐 시스템 및 보안 쪽에 가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시스템 및 보안에 또 시스템 쪽에 가보면요. 시스템 쪽에 가면 이렇게 제어판에 시스템 및 보안에 시스템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뭐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뜨고요. 여기서 다시 고급 시스템 설정이 들어갑니다. 자,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하니까 시스템 속성이라는 게 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환경, 고급 탭이 선택이 되고 환경 변수라는 게 보이네요. 굉장히 단계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환경 설정할 때는 거의 다 쓰는 방법이니까요. 환경 변수를 클릭해서 들어보면요. 이렇게 환경 변수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패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요. 패스. 이거는 사용자 변수고요. 그 중에서 시스템 변수 쪽에 패스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패스에다가 뭐를 등록하냐면 그 자바 경로를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편집 버튼 눌러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바 패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 등록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새로 만들기 해서 어느 경로 자바 프로그램이 제가 설치한 폴더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스의 자바의 JDK의 1.8.0의 112 버전의 빈 폴더까지. 이 빈 폴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java.exe 파일이 들어있고 java.c.exe 파일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환경 변수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 버튼 눌러서요.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시스템 제어판의 시스템 및 보안의 시스템 요 창을 닫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패스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등록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요거 이제 커맨드 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커맨드 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여지나? 일단 뭐 놔두고요. CLS 해놓고요. 자바를 호출해주면 명령 프로프트 다시 열게요. 제가 윈도우즈 R 커맨드 다시 열고 자, 이런 거 패스 설정한 다음에는요. 다시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cd \enter 해서 여기에서 자바를 검색을 해볼까요? 이제 뜨죠. 이렇게 자바 그 다음에 자바 컴파일 역시 뜨고요. 네, 이렇게 자바하고 자바 컴파일러, 자바 실행 파일하고 자바 컴파일러가 어떻게 됐어요? 설치가 완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요. 아까 노트 어디 있죠? 네, 자바를 다운로드를 했고요. 구글 검색에서 자바 SE 다운로드를 검색을 했고요. 자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를 등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자바를 개발해 줘야 되는데요. 자바를 개발을 해주면 되는데 뭐 메모장으로 해도 되고요. 메모장으로 해도 되고 이제 이클립스란 이름의 개발 도구를 사용해도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바로 설치해보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름의 에디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개발은요. 자, 그러면 자바를 개발 도구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요. 다시 웹브라우저 열고요. 어디로 접속하냐면 자, visualstudio.com이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visualstudio.com으로 접속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름의 크로스 플랫폼 오픈 소스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 맥, 그다음에 이제 리눅스의 용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를 클릭해서요. 자, 다운로드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1.7.2 버전이네요. 예, 그러면 실행 버튼 눌러서 역시 다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VS 코드를 설치 화면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기본값 설치해 주시면 돼요. 얘는 간단한 에디터이기 때문에 다음 계약의 동의함, 다음 이제 내용을 이런 거 체크해 줘도 되고요. 자, 패스의 추가를 얘 자동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주네요. 예, 패스의 추가. 그럼 어디서든지 코드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패스에 추가를 해주니까 좋으네요. 다음 설치. 자, 그러면 자바라는 이름의 개발 환경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로는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국내에서는 거의 다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개발 도구를 씁니다. 한글 쓰니까 맞나요? 이클립스? 네. 이제 노트패드는 당연히 그냥 안 쓰고요. 그래서 이클립스라든가 또는 전문 도구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클립스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냥 우리가 학습용으로만 에디터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메모장보다는 얘가 나니까 그래서 무료이고 그 다음에 무료이면서 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요. 크로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마침 버튼 눌러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뜨고요. 일단 닫고요. 이제 닫고요. 이렇게. 그러면 개발을 한번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으니까요. C 드라이브에다가 예를 들면 자바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바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hello world with 이제 hello world 너무 긴가요? 네. hello java with visual 너무 크다. 네. 헬로 자바라고 할까요? 네, 헬로 자바 만들어 온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 그러면 make 디렉토리에서요. C 드라이브에 자바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mkdir이겠죠. 예. 그 다음에 change 디렉토리 자바라는 이름의 폴더로 가고요. 다시 mkdir make 디렉토리에서 자바라는 폴더에 hello 자바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hange 디렉토리 hello java로 이동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트패드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코드란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코드란 이름의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엔터. 아하, 이게 또 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만큼을 잠깐만요. 복사를 하고요.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열고요. 화면이 왜 이렇게 작게 나오죠? 잠깐만요. 윈도우즈 R 커맨드 창 다시 한번 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다시 설치했으니까. 자, 다시 체인지 디렉터리 해서 C 드라이브의 자바 헬로 자바라는 이름의 폴더로 들어오고요. 다시요. 코드 명령어로 하지 말고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라 해서 코드 한 칸 띄고 점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닷 명령어를 통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럼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줍니다. 그럼 헬로 자바라는 이름의 폴더로 열리고요. 이렇게 탐색기가 헬로 자바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리고요. 여기다가 새 파일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새 파일을 추가하고 hello java.java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파일은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바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확장자가 자바라는 이름의 확장자를 갖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그럼 여기다가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다. hello java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 시작과 끝을 이렇게 중괄호 닫고 만들고요. 코드가 너무 작으네요.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하게 되면 화면이 조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컨트롤 이퀄이겠네요. 마이너스하고 이퀄 기호로 됐으니까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기호 쪽에 있는 거 요걸로 확대를 시켜주고 축소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 컨트롤 플러스 S로 저장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역시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한 메인 메서드를 하나 입력을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에는 명령줄 인수, 커맨드 라인 프롬프트인 명령줄 인수를 예를 들면 뭐 스트링 형용, 배열형인 아그스라는 이름으로 거의 요거는 스트링형 배열인 아그스, 스트링형 아그스 가로를 닫고 이렇게 요런 모양인데요. 요거는 이제 언제든지 요런 이제 한 두 가지 모양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공식 같은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이만큼 저장해 놓고요. 자, 그러면 자바를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자바를 설치하고 자바를 실행시켜 주는 과정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화면에다가 그러면 명령어 S자 대문자 system.out.println 프린트 라인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끝내놓고요. hello world java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저장을 했습니다. 너무 크다. 이렇게 hello java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hello java.java 파일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뭐를 통해서 hello java.java 파일은 뭐를 통해서 그냥 메모장으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전문적인 개발 도구가 있으면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에디터가 있으면 에디터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요. 일단은 둘 다 이제 무료 버전인 간단한 거 그냥 가벼울 때는 가벼운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강의 진행할 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요만큼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저장하고요. 그럼 요거 소스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해서 이렇게 타이핑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해 주셨으면 여기 S자 대문자 system.out.println 헬로 큰 단표 안에다가 hello world java라는 이름의 문자열 즉 화면에 실행시켜주면 요만큼이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화면에 콘솔 화면 즉 도스창 명령 프롬프트 창에 hello world java라는 이름의 명령어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실행하고 싶어요. 얘를 이제 실행하고 싶다. 그럼 얘는 소스 원본 소스 자바 파일은 원본 소스니까요. 다시 명령 프롬프트로 들어가서 다시 dir 실행하고요. 그러면 현재 폴더에 hello world hello java.java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얘는 실행 파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소스라는 거죠. 얘를 실행하려면 얘를 컴파일 시켜줘야 됩니다. 빌드를 시켜줘야 돼요. 빌드를 시켜주는 명령어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 변수, 즉 패스의 시스템
패스 경로에 등록해 놓은 자바 컴파일러 경로를 등록해 놨죠. 그럼 자바 C라는 이름의 명령어, 자바 컴파일러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hello world 이제 hello java.java 파일을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 명령을 통했을 때 한글이 안 먹힙니다. 그런데 인코딩을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hello world java 영문으로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 자바 C에 hello java.java 해서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뭔가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컴파일 되기 이제 정상적으로 소스가 정상적으로 타이핑이 되었다면 문제없이 빌드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하 자바라는 이름의 확장자를 갖는 헬로우 자바랑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네요. 즉 뭐뭐뭐.java 파일은 에디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에디터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할 만들어낼 수 있는 원본 소스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프로그램 소스죠. 예, 그거를 컴파일 시켜서 빌드 시켜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을 hello java.class라는 이름의 확장자를 갖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하려면 실행한다고 해서 얘를 혼자 실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윈도우즈의 exe 파일처럼 얘를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행할 때는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바 hello world.class 아니라 그냥 hello java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 실행할 때는 hello java라는 이름의 파일명을 자바 명령어한테 전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 한 칸 띄고 hello java 해서 엔터 치면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화면에 hello world java 제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명령 프롬프트 도수창에서 자바 C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원본 소스를 컴파일해서 빌드를 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요. 실행 파일 만들고요.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는 자바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Alt 탭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한 줄 더 입력을 해보면 그냥 어쨌든 카피해서 써도 되고요. system.out.println 에서 예를 들면 자 데브렉 자바 스터디에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한 줄을 더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자바 캠퍼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저장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명령 프롬프트 같이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소스 타이핑 하고요. 여기서 바로 컴파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면 컨트롤 통합 터미널이라는 게 있네요. 컨트롤 플러스 요거 이 기호가 1번 왼쪽에 있는 거 물결 기호 표시죠. 예. 근데 그거 바로 밑에 있는 건데요. 얘를 발음할 때는 백틱 기호라고 하는데 그래서 컨트롤 백틱 기호를 사용하거나 통합 터미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현재 경로를 명령 프롬프트로 열어줘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바로 컴파일 시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소스가 변경이 됐죠. 그러면 자바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hello java 파일을 다시 한번 컴파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나 실행은 자바의 hello java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ello world java 데브렉 자바 캠퍼스 이렇게 화면에 그냥 콘솔 창 명령 프롬프트 창에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정도 출력해 주는 거 hello world를 출력시켜 주는 코드를 이렇게 바로 어디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바로 실행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자바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요. 즉 자바 개발 환경의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을 하는 방법에 가장 우리가 자바를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 구축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 자바 기초 과정의 강의는요 다 이 방법으로 특정한 폴더 만들고요. 그 폴더에다가 자바 파일 만들고요.
자바 컴파일러 통해서 컴파일시키고 자바 명령을 통해서 실행시켜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바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요. 끝까지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클립스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개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은 실행창 열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를 이제 자바 구글 창 열고 자바를 다운로드했고요. 구글에서 자바 SA 다운로드했고 그다음에 시스템 패스 등록했고요. 개발 도구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이클립스를 사용해 주면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다운로드 받았고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코드 닷 명령을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헬로우 자바 폴더에서 코드 닷 명령을 통해서 열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작성한 다음에 자바 컴파일러로 컴파일하고 자바로 실행을 하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 자바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요. 자바 개발 환경의 가장 최소한의 단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이클립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개발 도구를 설치하게 되면 좀 더 시간이 용량이 더 크니까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어쨌든 제 자바 강의의 기초 과정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요 순서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바 개발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자, 저 화면에 크게 다 보이게 줄게요. 자, 자바 개발 환경 구축 빨리 한다 해서 이제 퀵 스타트라고 할게요. 예. 자바 환경 구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그 자바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몇 번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익숙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뒤에서 이클립스를 사용하면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실행시켜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바 개발 환경 구축 퀵 스타트는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